네, 환영합니다. 다 오셨나요? 두 번째 시간도 제가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놔야 돼서 잠시만 체크 시작하고 할게요. 누가 좀 응? 네, 좋습니다. 네, 바로 하시죠. 발표 다음 하실 분 바로 진행합시다. 다 했나요? 다 했나요? 제가 화면 공유 비활성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 비활성해 드릴까요? 이게 설정이 왜 계속 바뀌지? 네, 공유했습니다. 미안해요. 네, 화면 공유해 주세요.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워드클라우드 발표하게 된 이비즈니스학과 16학번 박병진입니다. 네, 목차입니다. 워드클라우드 생성을 위한 자료 선정, 자료 선정의 이유, 의견 분석을 위한 전체 자료 수집 과정, 자료 전처리 과정, 그리고 워드클라우드 해석까지 해보았습니다. 생성을 위해 구글 트렌드, 썸 트렌드, 유료 페이지인 빅카인즈도 찾아보았지만 책에서 보이는 워드클라우드처럼 제가 원하는 워드클라우드를 만들기 위해선 직접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데이터 분석을 사용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R을 사용하였습니다. 최근 1학기 때 수업 교재로 사용하였던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 교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자료 선정에 앞서 저는 1학기 때 2019년 국내 수출 수입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을 진행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입에 어떤 동향이 있었을지 궁금하였고 2020년 9월까지의 수출입에 대한 워드클라우드를 만들어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입 건수와 품목 중량이 무역 수지와 무조건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자료 수집입니다.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 수출입 무역 통계 홈페이지에서 수출입 통계 목록을 들어가서 관련 엑셀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품목별 수출입 실적, 국가별 수출입 실적, 항구, 공항별 수출입 실적에 대한 워드클라우드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엑셀 파일을 다운받은 후 R 프로그램이 인식할 수 있게 숫자로 변환하고 정리한 후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료 전처리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R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소스창, 콘솔창,
환경창, 파일창을 유용하게 사용하였고 만들어진 워드 클라우드는 제일 오른쪽 밑에 보이시는 파일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스톨 패키지는 워드 클라우드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다운받는 과정이며 라이브러리는 다운받은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과정은 다운받은 엑셀 파일을 R 데이터로 불러오는 과정이며 I 데이터에서 뷰라고 명령어를 입력하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엑셀 파일을 R로 불러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기 위해 설정 값을 주는 단계입니다. 나타낼 단어 크기를 나타낼 조건, 빈도, 고빈도 단어 중앙 배치, 회전 단어 비율, 단어 크기 범위, 색상 목록을 설정 값을 입력하면 파일창에 원하는 워드 클라우드를 불러오실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워드 클라우드 결과입니다. 국가별 수출 건수와 국가별 수출 금액에 따른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많은 수출을 기록한 국가는 일본, 중국, 미국 등이며 수출 금액도 그와 비례하여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별 수입 건수와 수입 금액에 따른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수입 건수에는 미국이 독보적인 크기를 보이고 있지만 수입 금액은 중국이 가장 큰 크기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국가별 수출입에 따른 무역 수지입니다. 무역 수지는 수출 금액과 수입 금액의 차이입니다. 예상과는 달리 수출과 수입에서 크게 조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홍콩, 베트남, 필리핀, 폴란드, 인도 등이 무역 수지에서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품목별 수출 증량입니다. 몇 가지를 제외한 항목이 자세히 보이지 않아 밑에 수치를 조절하여 크기를 조절하였습니다. 수출 증량은 철강, 유기화학, 플라스틱과 그 제품 이 두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품목별 수출입 증량과 수입 금액의 워드 클라우드는 수입 증량은 광, 슬래그, 해만 두각을 보이고 있었지만 수입 금액으로 보면 유기화용, 철도용, 궤도용 등 부속 부품이 나타났습니다. 금액에서 두각을 보인 항목은 중량에서 두각을 보이는 상품보다 단가가 비싼 제품임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출입 증량의 무역 수지입니다. 약 100개 품목 중 몇 개 항목을 제외하고 큰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출에서 큰 글씨가 몇 개 보이던 것과 달리 보이는 것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일을 찾아본 결과 30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모두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로 기록되었고 그 의미는 수출은 적었는데 수입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의 국내 항구공항의 수출입 동향입니다. 인천공항의 독보적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입에서 많은 항구와 공항 등이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출 마이너스 수입을 구하는 무역 수지에서 많은 수의 항구, 공항이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음을 유추했고 독보적 수치를 가진 인천공항 등 몇 개 항목을 제외하고는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워드클라우드 결과입니다. 수출입 건수와 중량이 무역 수지와 무조건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상관관계는 찾아볼 수 없었고 많이 수출하고 적게 수입하면 무역 수지가 크게 나오기 때문이며 밑에 품목별 수출입 워드클라우드 분석에서도 큰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표로 했던 데이터 수집, 가공, 분석, 그리고 표현까지 해서 시각화를 통해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잘했어요. 생각보다 분석까지 거의 다 해왔네요. 경진이 학생 발표는 거의 뭐 내가 이 분석을 하겠다는 그 목적이 뚜렷한 워드 클라우드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선택하기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경진 학생이 내가 이걸 하겠다는 게 확실하니까. 잘했어요. 너무 잘했고 그 친구들한테 그걸 좀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무역 수지 차이가 크다는 말이 현재 사회에서는 무슨 의미예요? 이제 무역 수지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현재 사회에서 말할 의미라면 이게 무역 수지가 크다. 뭐 홍콩 아까 이런 것들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역 수지가 왜 크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 수출과 수입의 차이가 크다는 건데 우리 입장에선 좋은 건지 그러니까 이해가 좀 쉽게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친구들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무역 수지란 말이 잘 쓰는 말은 아니니까 우리 지금 학생들일 때는 무역 수지는 사전적 정의로는 수출 마이너스 수입이라고 하며 수출과 수입의 금액 차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가별 수출에서는 비슷한 죄송합니다. 잠깐 말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무역 수지에 대한 이해만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과 수입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홍콩, 베트남 이런 것들이 두각을 드러냈다는 거잖아요. 무역 수지에서는. 그래서 그 네,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가 어떤 의미인지 그게 수출과 궁금해서. 수입이 비슷하면 무역 수지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음. 저희가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역 수지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홍콩이나 베트남은 저희 국가에서 수입은 많이 하지만 저희 나라로 수출을 많이 하지 않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과 베트남은 어, 저희 나라에게 수입을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음. 있다고 네, 이해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홍콩과 베트남. 네, 저는 이해가 돼요. 설명 들으니까. 친구들도 이해가 그리고 됐으면 좋겠네요. 네,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도 나타나 있지만 워낙에 규모가 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것 같고 홍콩과 베트남은 수출은 많은데 수입이 그에 비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음. 이렇게 크게 글씨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홍콩에서 주로 그럼 베트남에서 홍콩에서 베트남과 홍콩에서 뭘 수입해 가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그게 좀 궁금해지네. 이거 보니까 데이터가. 도대체 뭐? 제가 뒤에서 했던 품목에 관한 거는 저희가 국내 수출입 품목만 해서 음. 국가는 정확하게 지칭이 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음. 네, 그냥 자료가 궁금해서 부족한 것 물어봤어요. 같습니다. 이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냥. 도대체 홍콩과 베트남은 우리나라에 뭘 이렇게 많이 사가는 거지? 그럼 제가 홍콩과 베트남을 상대로 사업을 하려면 이걸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좋아요. 잘했어요. 네, 친구들 잘 필기해 두고 있죠? 네, 벌써 4명, 지금 벌써 4명째 발표하고 있죠? 네, 좋습니다. 다음 친구 할까요? 아,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댓글을 통해 알아본 민식이법, 감성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이 비즈니스학과 16학번 박상환입니다. 네, 목차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 자료 선정, 두 번째 선정의 이유, 세 번째 자료 수집 과정, 네 번째 전처리 과정, 다섯 번째 워드 클라우드 해석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선정은 일단 저는 민식이법에 대한 유튜브 댓글을 자료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입니다. 제가 자료를 선정한 이유는 유튜브를 보면 아시다시피 민식이법이 악법인지 악법이 아닌지에 대해서 의견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유튜브의 댓글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수집 과정은 첫 번째 유튜브 중에서 민식이법에 대해서 조회수가 가장 많은 영상의 댓글을 크롤링하여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네, 전처리 과정은 이제 텍스트 마이닝을 위해서 패키지를 설치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저장한 텍스트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파일에서 명사를 추출하였고, 이제 명사 리스트를 벡터 형태로 변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불용어 처리를 통해서 이제 키읔이나 히읗, 뭐 웃음 표시 같은 의미 없는 단어들을 제거를 하였고, 제가 생각하기에 명사는 2글자에서 4글자 사이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일단 명사의 글자 길이도 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솔트를 이용해서 정렬을 하였고, 테이블 함수를 통해서 명사의 빈도를 체크하고 decreasing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림 차순으로 정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기 위해서 워드 클라우드 패키지를 설치를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을 하였습니다. 네, 제가 만든 워드 클라우드인데 보시면 악법, 쓰레기법, 뭐 어거지법 이런 단어들의 빈도가 많은 것으로 보아서 민식이법에 대해서 유튜브의 댓글은 일단 부정적인 댓글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좋아요. 잘했어요.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 지금 저도 많이 그 서로 싸우고 있다는 거 많이 봤고, 사실 이거 가지고 이제 감정 분석하고, 이게 유튜브 쪽이 사실 좀 험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말을 뱉어내고 조금 더 자기 필터링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좀 더 강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서 요거에 상반될 수 있는 자료를 더 모아서 이제 어떤 것들이 더 감정적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그 상한 학생 거는 그 스탠스를 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스탠스인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나는 이게 이렇다고 생각한다라고 정확하게 그 나의 분석 의견을 전달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발전시킬 거잖아요. 그렇게 네. 해주면 훨씬 더 이걸 어디다가 내도 될 만큼 좋을 것 같아요. 뭐 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데이터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지탄받을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크롤링은 직접 했어요? 네, 직접 했습니다. 배웠어요? 그 동아리를 통해서 공부한 것도 있었고 음. 이제 잘 안 되는 부분 구글링 해가지고 좀 했습니다. 아, 너무 멋지네요. 지금 저는 이게 되게 멋있어요. 이게 이 줌 때문에 이런가? 이런 상황이 생겼다는 게 되게 여러분들이 엄청 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 2학년 저번 3학년들보다 훨씬 높아졌어요. 엄청 멋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우 잘하고 있어요.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합시다. 다 했나요? 하겠습니다. 네. 맞죠, 맞죠. 우영 학생이 먼저 했네. 좋아요. 우영 학생 목소리 안 들려요. 목소리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피커가 잠겨 있어요. 우영 학생 거. 밑에 보면 음소거 이거 제거하고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네, 죄송합니다. 좋아요. 합시다. 네, 워드 클라우드 생성에 대해 발표할 이비지스학과 김우영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워드 클라우드 생성을 위한 자료 선정의 이유, 자신의 의견 분석을 위한 전체 자료 수집 과정, 자료 전처리 과정,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 해석이 있겠습니다. 워드 클라우드 생성을 위한 자료 선정입니다. 2020년 10월에 1위부터 10위까지 팝 노래의 가사를 선정했습니다. 자료 선정 이유로는 인기 차트 노래 가사를 통해 국내 인기 팝 차트, 팝의 단어 선택 빈도로 보는 차트에 들어간 주제의 가사가 있을까 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자료 수집 과정입니다. 음악 플랫폼인 멜론에서 텍스트 파일을 직접 수집하였습니다. 자료 전처리 과정입니다. 먼저 자료 전처리엔 R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R은 데이터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고, 기업, 학계,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리 과정에서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사전 설정, 데이터를 불러오면 아까 앞에서 설명하신 것처럼 텍스트 파일에 불러가십니다. 명사 추출을 하고 한 글자로는 데이터 분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두 글자 이상 단어를 추출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워드 클라우드를 만들고 결과입니다. 자료 결과 요약 및 워드 클라우드 해석입니다. 워드 클라우드 가장 많이 나온 게 you, the, me, to, 그 다음 do and for, do you, it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the, to and 같은 접속사와 전치사들은 분석을 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분석에서 뺐습니다. you 사전적인 의미와 me는 너와 당신, 나와 나에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2020년 10월 국내 차트 1위에서 10위, 팝이 누군가를 위하거나 누군가에게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표현한 음악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나를 주체로 하는 가사, 그리고 두, 요 같은 의성어를 활용하는 노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했어요. 일단 뭐 프레젠테이션이 너무 잘 만들었네. 그거부터 보이던데. 생각보다 이 디자인적 감각이 좀 있구나, 학생이. 감사합니다. 그 궁금한 건 DOO랑 YO는 무슨 의미예요? 이게 의성어에서 쓰이는 의미가 있을 거잖아요. 의성어에서 어떨 때 이게 쓰는 거예요? 이게 기분 좋을 때 쓰는 말인지, 뭐 사람들이 어떨 때 뭐 욕을 할 때 쓰는 말인지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요 같은 경우에는 네. 말과 말을 잇는 약간 추임새 그런 느낌으로 쓰고, 두는 이제 후렴구에서 음? 좋은 음료를 내기 위해서 쓰는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약간 거의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 생각보다는. 네, 의미는 없는데 이제 많이 쓰고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우영 학생은 난 주제를 좀 더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작사적으로 이런 걸 이야기한다, 아니면 뭐 이 팝 노래에 대해서 이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 아니면 가사 분석에 대한 트렌드다라는 게 뭐 더 될 수도 있고, 이게 할 수 있는 말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여기서 네. 되게 포멀하게 친구들이 잘 잡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 우영 학생이 이제 여기서 어떤 주제로 더 들어갈 것인지만 잘 잡으셔가지고, 뭐 요새는 이런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나는 이런 가사를 써봤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재밌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가사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풀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나 요로 만들어진 노래가 나온다거나 완성된 거나 유하고 미가 들어가고 두와 요가 들어간 뭐 만들어진 음악만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로 내가 완성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재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데이터니까 그렇게 풀어가셔도 저는 충분히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팝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팝은 저는 그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팝은 너와 나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너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든지, 뭐 너와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든지, 그래서 국가별의 감정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재밌을 거니까 할 거 많네요. 그래서 한번 더 들어가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음. 지원 학생 사운드 좋아요. 들립니다 이제. 취준생 현실이라는 주제로 발표된 사운드를 꺼야 될 거예요. 이비즈니스학과 김지연입니다. 네. 목차는 자료 선정 이유, 자료 수집 과정, 전처리 과정 설명, 자료 결과 요약 및 워드 클라우드 해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 선정과 이유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업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업 관련 정보들을 알고 싶었고, 그 결과 주제를 취준생의 현실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수집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업과 취준생에 관련된 기사들을 수집하고 그 기사들을 메모장에 저장한 뒤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으로 전처리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하고 자료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 중복된 값을 제거하고 특수 문자를 제거합니다. 이후 단어 단위를 분리시키고 한 줄에 중복된 단어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긴 문장과 단어를 제거합니다. 그 다음 불령어를 제거합니다. 그 이후 추출된 키워드를
임시로 확인하기 위해 집계하고 마지막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시각화합니다. 출력된 워드 클라우드를 보고 취업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에 비해 사용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취준생은 취업을 준비할 때 취업, 채용, 면접 등 많이 신경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그 워드 클라우드 한번 봅시다. 워드 클라우드. 네. PPT를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놀랐네요. 일단 저희 취업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취준생의 현실이란 얘기잖아요. 지금 취준생의 현실인데 취준생은 이제 취업이란 단어가 제일 중요하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취준생의 현실에 맞게 이 이야기를 좀 더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취준생들은 뭐 기업이랑 뭐지 또 뭐 많아요. 준비, 채용, 준비생, 자소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묶을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그 클러스터화 하는 게 좀 중요해. 군집화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취업이란 이야기는 기존에 다 취준생이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준비생, 자소서 준비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클러스터군으로 묶어가지고 이걸 이야기를 해주면 좀 더 좀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생 준비, 뭐 아니면 채용 준비, 면접 준비 이렇게 묶이잖아요, 이야기들이. 그리고 직무 경험이면 기업체 직무 경험 이런 것들이 묶여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클러스터군으로 그 직접 지원 학생이 이렇게 나눠봤다. 아니면 취준생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그냥 채용, 면접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어떤 것들에 대한 취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채용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 있어 하는 것 같고 면접에서는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관심 있어 하는 것 같다. 뭐 경력이든지 뭐 지원자라든지. 그래서 텍스트를 가장 많이 나온 텍스트 중에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묶여서 군집화되기 때문에 이 취준생의 현실은 사실 이게 제일 현실이다. 사실 이게 현실인 거는 다 아는 사실이니까 우리는 좀 더 요거 가지고 뭘 더 숨겨진 자료가 뭘 거라고 생각해 보면 더 좋다는 거죠. 요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지원 학생이 이제부터는 그걸 해가지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진짜 취준생의 현실이 뭘까? 어떤 자료를 보면 취준생의 현실을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걸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만 그래서 이 다음이 더 기대돼요. 이제 지원 학생 거는 이제 다음이 이것도 잘했지만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음.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골드 월드 클라우드를 발표를 맡게 된 이비즈니스학과 3학년 왕태수입니다. 저는 이제 워드 클라우드 생성을 위한 자료 선정과 그 이유, 그리고 자료 수집 과정,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 생성 과정, 그리고 그 워드 클라우드를 해석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선정과 그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재테크 중 하나는 금을 이용한 재테크입니다. 그 금을 찾는 이유는 그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 금이 2020년에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0년에 금 가격에는 어떤 요소가 영향을 주고 있는지, 또 21년에는 그 금테크의 의사결정이 어떤 요소를 고려할 수 있을지를 이유로 한국금거래소라는 웹사이트의 뉴스센터에 있는 자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수집 과정입니다. 한국금융거래소에 있는 웹사이트에 보시면 네, 그 뉴스 타이틀을 이제 수집하였습니다. 이 뉴스 타이틀에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과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만을 제공하기 위해 가장 짧은 한 문장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자체가 금값의 동향을 의미하므로 금값이라는 단어를 제외하고 txt 파일로 그 내용만 저장을 하였습니다. 워드 클라우드 생성 과정입니다. 생성 과정에는 RStudi오를 이용하였습니다. 먼저 KONLP를 위해서 선행 과정인 R자바와 메모이즈를 설치를 하고 DPLY를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패키지를 불러오고 형태소 분석을 위해 미아 사전을 사용하는 명령어를 입력해 줍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저장했던 그 텍스트 파일을 불러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특수 문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string r을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replace all을 통해 특수 문자를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뉴스 타이틀에서 명사를 추출을 해 보았는데요. 그 위에 있는 extract now는 제가 빅데이터 응용 과제가 다들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더 화이팅 하시고 건강 조심하라고 써보았습니다. 이제 그 추출한 명사 리스트를 문자열 벡터로 변환을 하고 단어별 빈도표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이 테이블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시키고 변수명을 수정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2글자 이상 단어를 추출하기 위해 필터링을 거쳤고 탑 20의 키워드를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증시와 코로나19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월드 클라우드 패키지 준비입니다. 이 월드 클라우드 패키지를 한 다음에 그리고 색상을 추출하고 마지막에 월드 클라우드 생성을 위해 단수를 고정하고 단어나 빈도 등등의 파라미터를 설정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월드 클라우드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 결과를 통해 월드 클라우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로나19랑 그리고 증시, 경제, 상승과 하락이라는 단어가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2020년 금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코로나19와 증권 시장에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2020년 금 가격은 하락보다는 상승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21년에 금테크의 의사결정에는 코로나19와 증권 시장을 좀 더 주목한다면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워드 클라우드만 좀 보여주세요. 전체 화면 안 해도 돼요. 네, 워드 클라우드만 보여주세요. 파일 좀. 괜찮아요. 잘했어요. 그 금값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그 나의 그 주장의 약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제 자료를 가지고 온 부분이죠. 사실 자료를 가지고 온 뉴스 부분은 여러분들이 되게 신뢰도 있게 보는데 뉴스가 사실 신뢰도가 높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회사에서도 그냥 뉴스를 낼 수 있거든요. 내용을 그대로 써서. 그래서 어디서의 자료가 제일 금값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하면 더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2020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분석이 됐으니까 2021년에 대한 분석과 그 전망에 대한 자료도 내가 어디와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당연히 코로나19가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았겠죠. 근데 이 실질적인 데이터 자료가 좀 더 보완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뭐 뉴스 자료를 그린다고 하면 뉴스에서도 그 핵심 데이터들이 제일 메인 이미지를 맡겠지만 그 뉴스에서도 많이 쓰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그 금값에 대해서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 권위자들이 있을 거예요. 금값 거래 관리소의 뭐 권위자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가는지 그 사람들이 이제 금을 이렇게 가자고 하는 끌어가는 게 사실 신년사.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대통령 신년사는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리하는 사는 그 우리가 이번 년에 이걸 했는데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번 연도의 정리와 내년을 보기 위해서는 언제 순간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지 어떤 것들의 자료를 찾아보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까 이 자료에 대한 보존만 더 되면 훨씬 더 재밌는 자료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잘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더 끌어나가야 되니까 주장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더 해주면 좋을 것 같고 2020년에 대한 이야기와 2021년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해주면 아예 확실히 바뀌겠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잘했어요. 고생했습니다. 태수 학생은 R 데이터를 배우지도 않았는데도 공부해서 한 거예요. 잘한 거죠. 매우 잘한 거예요. 이제 다 했나요? 발표는? 아직 남았나요? 다 했죠? 다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수치로는 혹시 남은 학생이 있나 싶어서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이 다음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우리 그 친구들 발표를 다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선택해서 이 뭐 조는 아니지만 다 개인입니다. 어차피 발전할 건 개인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선택지와 어떤 걸 선택했는지 지금 다 정해야 되거든요. 지금 정해서 그것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이거 지금 회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다시 열고 그거 정리해서 마무리하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바로 제가 링크 공유 드릴게요. 아니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가요? 선택하는데? 바로 할까요? 바로 선택할 수 있겠어요? 친구들 발표. 네. 그러면 제가 이거 바로 링크 하나 다시 열게요. 그거만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